김건희가 아주 많이 당황스러워할 소식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로 급히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던 이 충성스러운 검찰이 결국은 스텝이 꼬여 넘어지면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검찰의 수사, 국민의 신뢰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까지 흔드는 결론으로 이어졌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민적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무혐의 결론에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시킨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불기소 권고까지 더해 지난 13일 이원석 퇴임 전에 매듭 지으려고 했던 그 흐름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 소식이 알려지고 난 직후 최재형 목사 측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배제하고 김건희 혐의만 수사심의위에 붙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수사심의위 의결 과정에서는 최재형 목사를 입회시켜 의견을 들어야 했지만 이를 배제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편파적인 흠결이 도드라졌던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예상했던 결론대로 불기소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원석 당시 총장이 의도적으로 최재형 목사 혐의를 함께 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보다 명확해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김건희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불기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최재형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따지고자 한다면 청탁 여부와 직무 관련성까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수사 처벌 가능성까지 연결되게 되니 의도적으로 김건희 혐의만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판단이 있고 나면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권의 경우 회부할지 검토하는 선에서 무력화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꼼수가 제 발목을 잡은 거죠. 김건희 수사심의 판단이나 검찰 수사팀 판단 역시 모두 김건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 회부 신청권이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8일 언론사 뉴스버스에서 입수해 보도한 최재형 목사 변호인 측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처음부터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꼼수는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최재형 목사의 진술을 유도하고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고, 진실규명보다는 김건희 보호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대목들이 확인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먼저 조사 방식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를테면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다시 설명하면서 이런 취지지요? 맞지요? 식의 유도신문 방식으로 이뤄졌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 측이 청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논리 당연히 완벽할 수 없었겠죠.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데, 이를테면 2022년 6월 20일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고, 그리고 직후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카톡을 김건희에게 보내는데, 검찰은 국정자문위원은 현재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목사 변호인 측에서는 의견서를 통해서 헌법상 대통령 직속 국정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여럿 존재하고 자문위원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 최재형 목사와 김창준 전 하원 의원이 미국 시민권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자문기구의 구체적 명칭을 알기 어려워 자문기구들 중에 한 곳에 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결국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의견서에 반박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한 배경에는 화장품 세트 등을 전달했던 날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와 함께하고 있는 현장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금융위원 자리를 청탁하는 내용인 점을 최재형 목사가 들었고, 그래서 이를 보고 청탁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서 접견 직후 카톡 메시지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추궁하고 수사했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이후 김창준 전 하원 의원권만이 아니라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간에 비치해달라라는 청탁 메시지를 보낸 점도 확인된 바 있었죠. 그런데 검찰의 해괴한 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은 점도 지적이 됩니다. 검찰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이 전달된 것을 포함해 이전에 전달되었던 위스키,
책, 램프, 전통주 전달 역시도 김건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 이 논리도 명품백 전달 후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실 조무과장으로부터 김창준 전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대해 카톡으로 답변을 받았고, 심지어 보훈부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은 점에서 성립되지 못하는 논리였습니다. 이어서 최재형 목사가 부대표로 있는 통일TV의 재송출 요청을 김건희에게 카톡으로 전달한 건에 대해서도 이후 김건희와 직접 전화하거나 카톡하지 않았으니 청탁이 아니다 라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김건희가 전달하지 않고서야 관련 사실을 알 리 없는 대통령실 조무과장과 최재형 목사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이 논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이에 따라 부의심의위도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 회부를 받아들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검찰의 무리한 판단에는 앞선 청탁의 증거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식에서 어긋나는 해석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03년 6월 13일과 2004년 5월 28일에 각각 선고되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문제는 더 명확해지는데요.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넓게 판단함은 물론이고,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막강한 권한을 고려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된 금품이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상 고위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을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를 인지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윤석열은 검찰 선에서 면죄부를 주기까지 기다리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퇴임 후에 기소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기소될 수 없는 지금의 시기에 어떻게든 면죄부로 사안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결국 꼬여버린 검찰의 면죄부 시나리오 스텝 탓에 윤석열의 유죄 판단 흐름을 끊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역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으로 빠져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확인됨에 따라 알선수재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비상식의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몸부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편파 수사, 봐주기식 수사는 물론이고 윤석열의 책임 회피는 명백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사건이라는 점, 결론적으로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특히 국민이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인 만큼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통상 피의자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검찰 측에서는 기소를 주장하는데, 반대로 피의자가 자신은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검찰 측에서는 혐의가 없다, 문제될 게 없다 라고 하니 더욱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에게 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의 꼼수로 인해 심판의 시간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 무색해진 것은 아닌지, 권력자들에게만 법 앞에 성역을 두어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법치와 정의에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말이죠. 시사발전소 역시 이들이 법의 상식 안에서 단죄받고 쇠고랑을 차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관련 소식을 계속해 주목해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